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마포구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2025년 동행복 소통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기획디자인 작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에서 2025년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충북도에서 온기 나눔 직능별 전문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시작으로 설 명절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침체된 경기가 설 명절을 앞둔 지금까지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지자체도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어깨띠를 메고 피켓을 든 소상공인들이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줍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직접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인 겁니다. 지역이 어렵다 보니 우선은 지역 경제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상품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좀 더 지갑을 여는 그런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민생경제 전망은 흐리기만 합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5% 안팎의 상승률을 보인 광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12월 들어 2%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12.3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폭등한 원달러 환율은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설 때 상여금도 못 주고 월급도 못 줄 형편이라고 이렇게 그냥 하소연을 하는 지역 계열사도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자들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제품 판로가 없습니다. 광산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노동계, 학계, 금융계 등과 주기적으로 경제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도 지역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과 함께 1월 한 달간 상생카드 10% 할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합심한 만큼 꽁꽁 얼어붙은 경기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설 연휴 기간 방문객과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학교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개방 시간은 장소마다 다르며 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는 오는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군자초등학교, 전농중학교, 청량고 등 학교 8곳과 정릉천 복계 공영주차장, 청량리 시장 공영주차장 등 5곳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개방 시간은 장소마다 다르며 구 홈페이지나 공유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는 이번 무료 개방이 연휴 기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2025년에는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과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에서 2025년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동대문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15일간입니다.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여 자격은 동대문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위치는 중랑천 둔치 제2체육공원 옆 장안교 아래입니다. 모집 규모는 927구획으로 한 세대당 한 구획만 신청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만원이며 경작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추첨은 전산으로 무작위로 진행되며 결과는 3월 5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여자에게는 모종과 비료 등이 지원되며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청 정원도시과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2025년 동행복 소통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망원 일동에 이어 이번에는 공덕동에서 열렸는데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일 공덕동에서 구청장과 함께하는 2025년 동행복 소통데이를 진행했습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2025년 동행복 소통데이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번엔 공덕동에서 이뤄졌습니다. 모범구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구정계획을 설명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행안전사업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정비된 공덕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2025년 동행복 소통데이를 통해 더욱 행복한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마포구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과속과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로가 아닌 보도 통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마포구는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마포구 대표 관광 명소인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합니다.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13일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에 레드로드 R1에서 R7 구간 약 1.6km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27일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교통시설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마포구는 관련 기관과 일정을 협의해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조치를 거쳐 상반기 중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레드로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과 함께 강력한 대응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급등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업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조해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성수품 33개 품목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가격을 조사해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무, 배추 등을 할인 판매하며 전통시장에서는 농수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구시는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해 설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안전성, 효과성 등 7개 영역을 평가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했으며 대구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담의료 인력 및 중증 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 소아 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 응급의료정보 신뢰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의료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서비스질 향상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기획디자인 작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우수 작품의 건축 모형을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시청 로비에 전시하고 이후에는 지명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해 11월 국내외 건축가를 대상으로 기획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팀의 디자인을 공개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더 프로젝트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등 4개 팀의 작품 설명이 진행됐고 이후에는 한국건축가협회장 천희영 경기대 교수가 총평하고 작품별로 조언했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은 앞으로 기획 디자인을 통해 미래 보전할 가치가 있는 품격 있고 혁신적인 건축물을 꾸준히 건립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명품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에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고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2025년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은 횡성에 거주하는 18세에서 45세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1회 5만 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해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업 외 음식점, 카페 등의 사업장과 기간제 근로자로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도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횡성군에서 2025년 주민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행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이날 오후 횡성읍을 시작으로 17일 강림면 안흥면, 20일 둔내면 오천면 등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 등을 순회 방문해 2025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계획을 설명합니다. 또한 주민과의 간담 시간에는 군정에 바라는 점, 건의사항, 정책 질의 등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각계각층의 주민과 함께 일상과 밀접한 현안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논의하는 한편 군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행정과 군민이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 대화 전통시장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은 이 같은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행사에는 의회 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대화면사무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전통시장 이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장을 보고 시장 내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전통시장의 활력을 직접 느끼고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3월 10일까지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감소증 예방관리를 위한 운동영양 복합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평창군 보건진료소 15개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근감소증 고위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과 단백질 보충제를 제공하고 노년기 신체활동 영양, 구강, 만성질환 관련 교육도 병행합니다. 또한 평창 케어콜 서비스를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임상 노쇠정도 평가와 중재 프로그램 독려, 안부, 만족도 모니터링 등도 함께 적용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최근 어르신 근감소증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근감소증 예방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평창군 어르신들의 건강수명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 당산 생각의 벙커에서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의 대도약을 위한 성공기원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은 사업 추진의 핵심 축을 이루는 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기업,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업무 협약식과 사업 성과보고, 성공기원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2025년 도시근로자 사업은 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올해 연인원 10만 명 달성을 추진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연 3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에서 온기나눔 직능별 전문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온기나눔 직능별 전문 자원봉사단은 은퇴 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행정, 소방, 교육, 경찰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퇴직 후에도 그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자원봉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동물방역과가 신종 가축전염병을 대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423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동물 방역, 축산물 위생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을 선제적 현장 중심 동물 방역, 축산물 위생 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했습니다.
5개 중점 추진 분야는 스마트 차단 방역 기반 구축 및 사전 예방 중심 방역 강화, 해외 신종 동물 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차단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피해 최소화, 질병 방어력 제고를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동물 방역, 축산식품 현장 점검 강화 및 종축개량 신기술 지원 등입니다. 주요 역점 사업으로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도는 가축 전염병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한 거점 세척 소독시설 신축 지원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 주재 설 명절 종합대책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설 명절 비상근무책에 돌입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경상북도는 화재구조 구급반, 응급의료 대책반, 환경관리반 등 11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안전과 행정지원에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광, 숙박시설 점검,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 취약시설 중간점검 등 재난상황 예방을 위한 선제적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기부 봉사 캠페인을 시행해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안정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외교부, 경주시는 원활히 진행되는 에이펙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3자 간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준하경 경주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체결한 약정서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계획, 정상회의 준비체계 등 제반시설 조성, 언론 및 교통대책 수립과 시행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상호 간의 역할이 규정돼 있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대내외 보여주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지원을 정부가 거부하면서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각 교육청이 떠안게 됐습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재정 부담으로 교육 사업에 지장이 클 것으로 보고 거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까지 고교 무상교육비 47.5%를 시도교육청이,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왔는데 앞으로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각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지난해까지 5년간 유지된 국비 지원의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380억 원, 전남은 272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늘봉과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 사업으로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무상교육비까지 떠안을 경우 시설 투자나 사업 추진 등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지난 2022년까지 각각 6천억 원, 1조 원 넘은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감축했던 지난 2년간 적립기금은 각각 1,400억 원, 1,6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시설이나 이러한 데 있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도 더 해야 되고요. 또 장애인 교육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은 금방 바닥이 날 거기 때문에. 무상교육 연장을 주도한 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교 무상 교육비까지 떠안으라고 하면은 지역 교육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꼭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해 폐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작년 8월 인천에서 발생한 충전 중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C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있는 여의도 파크원에는 전체 전기차 충전시설에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8시간 넘도록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차량 140대가 불에 타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소방당국은 소화 수조에 차를 넣거나 공기차단 덮개 방식 등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간접 소화 방식은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KBC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여의도 파크원 빌딩은 전체 전기차 주차면에 자동 소화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차량 화재를 자동으로 포착하고 버튼만 누르면 레일로 이동한 소화 장비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수압으로 구멍을 뚫고 직접 진화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다른 장비는 간접 냉각을 하고 저희는 직접 냉각시켜서 화재를 빨리 진압할 수 있는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파크원 빌딩 옆 백화점과 호텔 건물에도 이동식 소화 시설을 들여와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는 여의도 인근 건물 안전 관리자는 물론 소방 관계자들도 직접 찾아와 확인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설 명절을 맞아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등 고품질의 만감류를 출하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감귤 농가와 농협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제주 위미농협 감귤 거점 유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위미농협 감귤 유통센터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만감류를 포장하고 농협 관계자와 감귤 농가,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레드향 열과 피해 농가 신속 지원, 공공형 계절 근로자 및 도시농부 관련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감귤의 높은 가격을 유지한 것은 감귤 농가의 노력 덕분이라며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53회 강진청자축제가 전남 강진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며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야외 조교, 청자 소원 등 달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요. 축제는 도자기 문화예술축제로서 문화예술성과 대조성을 두루 갖춘 고품격 축제입니다. 부대 프로그램으로 강진이랑 명품 한우랑 그리고 청자골 푸드코트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강진에서 기분 좋은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광주시는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13통장 10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620명으로 작년 9기보다 늘었는데요. 근로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10개월간 100만 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200만 원의 만기금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중도 탈락 예방 지원 그리고 금융교육 등을 통해 청년 금융 역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